염원의 실현, 복과 동물의 세계를 기획한 변소정, 김서영, 김희주입니다. 전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전시 개요입니다. 저희는 염원의 실현, 복과 동물의 세계를 주제로 세기면 보기와요를 부제로 한 전시를 기획하였습니다. 행운에 대한 거대한 믿음은 동북아시아의 사상적 기반 중 하나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복을 염원하는 모습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전시는 복을 상징하는 동물이 새겨진 유물들을 소개하는 전시로 설악 속 복을 상징하는 동물인 두꺼비, 잉어, 돼지, 코뿔소와 문자가 복과 관련이 있어 복의 상징이 된 거미, 박쥐, 새우의 문화적 배경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전시를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복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행운을 상징하는 동물들의 매력적인 이야기를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하고 나아가 현대인에게 복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대표 유물로는 백자 홍화 용문벼루, 백자 두꺼비문 연적, 백자 청화 편복 화문병이 있으며 총 20점의 작품들을 전시합니다. 전시 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로 국민대학교 명원박물관에서 무료로 진행됩니다. 12월부터 1월로 신년을 맞이하는 기간에 전시를 진행하여 복의 상징성과 그 의미를 더욱 명확히 전달하고 신년의 정취를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시의 구성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 전시는 프롤로그와 1부, 2부, 그리고 에필로그로 구성되어 있으며 2부가 끝난 뒤에 2개의 에필로그 다음에 하나의 연계 프로그램을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프롤로그에서는 전시의 전반적인 내용과 함께 복 글자가 새겨진 유물을 소개합니다. 1부에서는 설화 속 복을 상징하는 동물과 그 유물을, 2부에서는 발음이 복과 관련된 동물과 그 유물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에필로그에서는 전시를 마무리하며 복주머니와 현대인의 복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전시 도면과 동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롤로그를 시작으로 1부와 2부를 지나 에필로그로 들어가기 전 심리 테스트와 운세 뽑기 활동을 배치하였습니다. 에필로그는 가벽을 설치하여 공간을 따로 구성하여 복주머니와 현대의 복에 대해 관람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이어지게 배치한 복주머니 꾸미기 활동을 끝으로 전시 동선이 마무리되게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시 공간의 세부 구성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복이라는 전통적인 소재를 소개하는 전시이므로 오방색을 활용한 색조합을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복하면 가장 떠오르는 적색과 황색에서 강렬한 인상을 주는 미적인 색감으로 변형해 분홍색과 노란색을 메인 컬러로 하여 전시에 전반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 색감을 그대로 쓰면 유물보다 색이 돋보일 수 있어 패널에는 은은한 색감으로 교체해 사용했고 전시의 시작으로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해 프롤로그 시트지와 포인트가 되는 글씨에는 메인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또 각 전시실의 대표 컬러를 강조하고 보완할 수 있는 색으로 흰색, 연한 갈색을 선택하여 전시실 디자인과 디스플레이가 한 폭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어우러지도록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색력과 집중의 균형을 맞추어 전시물을 강조할 수 있는 색을 주로 사용하고 전통적인 색채도 자연스럽게 녹여내고자 하였습니다. 네임카드에는 유물의 순번, 이름, 작가 정보만을 넣어 최대한 깔끔하고 간결하게 유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패널은 천 재질의 거리형 직사각형 패널로 할 예정이며 내용에서 설화나 민담의 부분은 폰트를 달리하여 그 내용을 구분하고자 하였습니다. 프롤로그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먼저 요약한 전시 내용과 전시 기획 의도를 설명하였습니다. 또 복글자가 새겨진 유물을 함께 소개하여 복 사상이 얼마나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있었는지 환기시키고자 했습니다. 강렬한 메인 컬러를 사용한 배경색을 바탕으로 대패널을 구상하고 복글자가 새겨진 유물을 옆 공간에 배치하였습니다. 유물이 전시되는 공간은 흰색 벽면으로 처리하였고 대표 유물은 백자 홍화 용문벼루와 청화극자 복명 당초문 접시로
배치는 사진과 같습니다. 1부는 복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설화 속에서 복을 상징하는 동물들을 전시합니다. 설화가 주로 구전되어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말하다에 초점을 맞추어 복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1부에서 소개하는 동물들은 순서대로 돼지, 코뿔소, 두꺼비, 잉어입니다. 1부는 포인트 컬러를 노란색으로 하여 대패널은 벽에 글자 시트지 형식으로 연한 노란색의 벽에 검정색 글씨를 사용하였습니다. 또 각각의 동물을 설명하는 중패널도 연한 노란색의 족자형 패널에 검은색 글자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외의 벽면은 연한 갈색 바탕에 자연 무늬를 삽입하였습니다. 또 돼지와 잉어 파트에는 각 동물 캐릭터 판넬을 함께 설치해둘 예정입니다. 유물의 배치는 사진과 같으며 각각의 대표 유물로 돼지 파트에는 갈류 돈형 연적이, 코뿔소 파트에는 백자 채색 화문 화구반이, 두꺼비 파트에는 분청 철화 와문 찻잔과 분청 철화 와문 잔받침이, 잉어 파트에는 백자 잉어형 연적이 있습니다. 2부 복을 듣다에서는 발음이 복과 관련이 있어 복을 상징하게 된 동물들을 소개합니다. 발음이 복을 나타내는 말과 비슷하거나 같게 들려 복을 상징하게 된 동물들을 소개하기 때문에 듣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복을 듣다는 제목으로 선정하였습니다. 2부에서 소개할 동물들은 순서대로 박쥐, 거미, 새우입니다. 2부는 1부와 상반되게 포인트 컬러를 분홍색으로 하여 대패널을 흰색 벽에 분홍색 글씨로 하였고 1부와 마찬가지로 벽에 글자 시트지를 활용했습니다. 이후의 벽도 1부와 마찬가지로 연한 갈색 벽에 자연 무늬를 삽입하였고 각각의 동물을 설명하는 중패널은 연한 분홍색의 족자형 패널에 검정색 글자를 사용하였습니다. 유물의 배치는 사진과 같으며 대표 유물로 박쥐 파트에는 황유 편복 운용문 화구병이, 거미 파트에는 백자 청화 중문 주형 연적이, 새우 파트에는 백자 청화 새우문 연적이 있습니다. 또한 1부와 마찬가지로 박쥐와 새우 파트에 캐릭터 판넬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2부를 지나고 그 다음으로는 연기활동 나의 복 상징 찾기 테스트와 나의 운세는을 배치하였습니다. 복 상징 찾기 테스트는 전시에 활용된 동물들을 활용하여 심리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의 관람객에게 필요한 복을 상징하는 동물을 매칭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벽에 터치스크린을 설치하여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의 운세는 활동은 건강, 재물, 연애, 취업의 운세가 담긴 뽑기통을 설치하여 관람객들이 운세 쪽지를 직접 뽑아보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벽면은 흰색을 바탕으로 하여 노란색 자연 무늬를 삽입했으며 동물 캐릭터 판넬을 함께 설치할 예정입니다. 두 활동은 컬러나 무늬를 전시실 디자인에 사용된 요소들을 활용하여 디자인하여 전시와 통일감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에필로그는 리 당신에게 복이란 이라는 제목으로 전시를 나가며 다시 복에 대해 생각하자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전시를 통해 옛 사람들의 복에 대한 생각을 읽었다면 현재 우리에게 복이란 무엇일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국립춘천박물관에서 대여한 복주머니 유물과 함께 현대작품인 엑스트라 럭키를 소개하고 엑스트라 럭키 이외에 현대에서 복을 기원한 작품들을 간단한 설명과 함께 슬라이드쇼 형식으로 구성한 아카이빙 영상을 디지털 패널을 통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연기 활동인 복을 채우다는 에필로그 다음에 배치하였고 복주머니를 꾸며 벽에 부착하는 활동으로 복을 채우다라는 활동 제목은 복의 상징을 그려 복주머니를 꾸미기도 하고 자신의 염원하는 복을 적음으로써 그 주머니를 복으로 채운다는 의미입니다. 에필로그는 대패널로 설명하며 연한 갈색 벽에 진한 갈색 글자를 사용했습니다. 현대의 복 아카이빙은 슬라이드쇼를 영상으로 만들어 디지털 패널로 상영할 예정입니다. 복주머니 유물과 엑스트라 럭키 패널은 프롤로그와 동일하게 흰색 벽을 사용하고 검은색 글자 시트지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복을 채우다 활동 부분은 앞서 소개한 두 연기 활동과 같이 흰색 벽에 노란색 자연 무늬를 삽입하고
동물 캐릭터 판넬을 함께 배치하여 아기자기하고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또한 활동에 사용될 꾸미기 도구로 색연필, 사인펜, 스티커 등을 함께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 영상은 전시에서 상영될 현대복 아카이빙 영상의 일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연계 프로그램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전시의 연계 프로그램은 나의 복 상징 찾기 테스트, 나의 운세는 복을 채우다로 세 가지를 준비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나의 복 상징 찾기 테스트입니다. 2부가 끝나고 난 뒤 바로 다음에 위치하며 자체적으로 제작한 심리 테스트입니다. 4가지 문항에 답하면 전시에 활용된 7마리 동물들과 그 동물들이 상징하는 복을 결과로 매칭되게 하였습니다. 문항들은 전시 내용과 연관이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고 가장 많이 고른 동물이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설정했습니다. 터치스크린으로 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사람들이 몰릴 경우를 대비해 벽과 리플렛에 QR코드를 프린팅하여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심리 테스트 결과 속에 한 번 더 그 동물에 대한 설명을 집어넣음으로써 관람객의 기억 속에 더 오래 남을 수 있게 고안했습니다. 또 전시 내용을 좀 더 친근감 있는 어투로 재구성하여 자칫 어려웠을 수 있는 전시 내용을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심리 테스트 결과를 SNS로 공유할 수 있게 하여 홍보 효과 또한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연계 프로그램은 나의 운세는입니다. 심리 테스트 활동 바로 옆에 위치하며 재물, 건강, 연애, 출세의 4가지 운세가 담긴 통을 제작하여 설치하고 안에는 각각 대복, 중복, 소복, 평범의 내용을 적은 쪽지를 넣어서 뽑도록 합니다. 뽑기를 진행한 복에서 평범이 나온 사람은 그 복을 기원하며 전시에 활용된 동물로 만든 캐릭터 키링을 증정합니다. 예를 들어 재물복에서 운세를 뽑았는데 평범이 나온 경우 재물복을 상징하는 돼지나 두꺼비 모양의 키링을 증정하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연재 프로그램은 복을 채우다로 복주머니 꾸미기 활동입니다. 에필로그가 끝나고 동선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위치하며 전시에서 소개된 동물 또는 자신만의 복을 상징하는 동물 및 캐릭터를 그림으로 그리고 그 뒷면에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쓸 수 있도록 하여 관람객이 직접 복을 기원하는 행위를 체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관람객들이 복주머니를 꾸미면서 작성한 영어는 벽에 붙일 수 있게 하면서 현대인들은 어떤 복을 원하는지, 즉 에필로그에서 던진 질문에 대한 관람객들의 답변을 전시하게 되는 공간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직접 참여하며 관람객도 전시 공간을 구성하게 되며 능동적인 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전시에 사용된 디자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포스터입니다. 눈에 확 들어오는 메인 컬러를 주로 사용해 포스터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전시에서 무엇을 다루고 있는지 가장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복자, 외병 형태, 두꺼비 캐릭터를 배치함으로써 보는 이가 한눈에 전시 키워드인 복, 유물, 동물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돼지나 잉어와 달리 복을 상징하는 동물로서는 생소할 수 있는 두꺼비를 메인으로 배치함으로써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신년을 기념으로 하는 전시인 만큼 무겁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시였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두꺼비를 귀엽게 캐릭터화하여 사용했습니다. 리플렛 디자인은 포스터와 전시실 디자인을 활용하였습니다. 앞면에는 프롤로그와 1부, 2부의 전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한 글을 작성했고 도면을 넣어 해당 내용을 관람할 수 있는 위치를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또 연계 프로그램 중 하나인 심리 테스트 QR코드를 삽입하여 디지털 패널에 관람객이 많을 때 손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뒷면에는 에필로그와 연계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록하고 전시를 제작한 사람들의 정보와 박물관의 위치 등의 안내도 함께 삽입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시를 통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복과 관련된 동물들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관람객들에게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동아시아 지역에 만연했던 복사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관람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 옛사람들이 생각했던 복과 현대인의 복의 개념을 비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스스로에게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마련해 줄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전시 염원의 시련 복과 동물의 세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대학교 명원박물관 2023년 특별전시회를 기획하게 된 강하윤, 구하연, 이지호, 정유림입니다. 국민대학교 명원박물관 2023년 특별전시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건축자재에서 출발하여 예술성이 가미되고 사람들의 바람을 담은 상징적 조형물로 변화된 와당을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와당은 전통적으로 우리 생활과 밀접한 산물로서 미적 가치와 한국적 정서를 담은 전통미를 표현합니다. 실용성과 예술성을 추구하는 와당을 통해 전통미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와당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서 문양을 짜임새 있게 배치함으로써 균형과 비례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시간이길 기대합니다. 본 기획안 순서는 기획 의도 및 개요를 설명하고 전시 공간의 구성과 각 전시실 내부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전시는 2023년 국민대학교 명원박물관에서 진행되며 전시품은 명원박물관의 수상품인 16점의 통일신라 시기의 와당입니다. 전시는 무료 관람으로 기획했습니다. 다음으로 각 전시 공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프롤로그에서 와당을 간단하게 소개한 후 1부, 2부, 3부에서는 와당의 역사적 의미, 실용적 요소, 미술적 요소를 중심으로 전시가 진행되며 마지막으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전시가 마무리됩니다. 실별 대패널은 공통적으로 제목 20포인트, 본문은 15포인트로 할 것이며 실크스크린 기법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중패널은 제목 14포인트, 본문 12포인트로 진행할 예정이며 패널 형태는 실별 설명 때 추가 설명하겠습니다. 전시장의 전반적인 조도는 1부에서는 유물에 집중되도록 어두운 분위기를 유지하고 2, 3부에서는 밝게 설정하여 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조명은 흙으로 만들어진 유물의 이미지와 일치시키고 따뜻하고 친근한 이미지를 주는 노란빛이 도는 조명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시실의 색상과 디자인 구성은 현대와 과거의 조화라는 명원박물관의 컨셉에 맞추어 벽면은 짙은 회색으로 바닥재는 나무로 하여 한옥의 마룻바닥의 느낌을 주고자 합니다. 프롤로그입니다. 벽면에 실크 스크린을 사용하여 박물관 입장 후 바로 보이는 곳에 배치할 예정이고 문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와당은 건물 지붕에 귀화를 얹을 때 각 지붕의 끝단과 처마, 내림마루, 귀마루의 끝단을 마무리하는 귀화를 말합니다. 초기에 제작된 와당에는 음양의 세상이 끝나고 무국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비밀이 담겨 있으며 후손들에게 꼭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와당은 단순한 건축자재이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예술성이 가미되고 사람들의 바람을 담은 상징적인 조형물로 변화하여 통일신라 시대의 전성기를 이룹니다. 이번 전시는 와당이라는 미적 가치와 한국적 정서를 담은 전통미를 경험하고 전시를 통해 당시 용성했던 통일신라만의 세련되고 화려한 문화를 와당을 매개로 직접적,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1전시실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통일신라의 와당의 특색을 알아보는 공간입니다. 와당의 시기별 특징을 알아보며 문화의 확산, 융합의 의미를 알아갈 수 있도록 기획하였습니다. 프롤로그 공간을 지나면 1부의 시작인 대패널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후 가림막을 지나면 어두운 분위기 속에서 와당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통일신라 4개의 중패널과 2점의 유물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1전시실은 고요하고 어두운 분위기에서 오롯이 유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어두운 가림막을 사용함으로써 입구에서 제1전시실로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닌 생각과 마음을 정리한 상태에서 유물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 분리 효과 또한 줄 수 있습니다. 마당은 우리나라 가옥의 지붕을 덮는 건축 부재입니다. 수막새라고도 불리며 역사 속에서 전 시대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왕권, 종교, 길상 등의 의미가 담긴 상징 체계를 통하여 영원한 평안과 번영을 바라는 당시 사람들의 바람에 의지가 담긴 유산입니다. 제1전시실에는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까지 시대별 와당의 흐름과 특색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와당의 역사적 의미를 깨우쳐가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가림막과 대패널을 지나면 3개의 중패널과 유물 2점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중패널에서는 연화 인면문 수막새가 그려진 고구려 와당의 특색을 알 수 있습니다. 연화 인면문 수막새는 고구려에서 출토된 지름 16.6cm의 와당입니다. 고구려의 와당은 선이 굵고 양감이 강하여 강인하고 뚜렷한 인상을 줍니다. 고구려는 삼국 중에서 제일 먼저 중국의 와당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고구려는 연꽃무늬, 짐승 얼굴무늬, 인동무늬 등 다양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고구려 최초 와당은 구름과 문자를 결합하여 문양을 새롭게 창안하였습니다. 귀면은 사악한 것을 물리치기 위하여 사용되는 문양으로 고구려 와당의 가장 대표적인 문양 중 하나입니다. 이후 불교가 도입되면서 연꽃무늬 수막새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연꽃잎과는 달리 연꽃 봉오리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와당의 면을 2줄로 구획하여 연꽃 콧봉오리를 배치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와당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연꽃의 끝부분이 뾰족하고 볼륨이 높은 연판이 고구려 와당의 특징입니다. 427년 평양 천도를 전후하여 회흑색의 와당이 젓갈색으로 변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와당과는 쉽게 구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패널은 백제 연화문 수막새입니다. 과거 백제 지역인 부여 분수리에서 출토된 이 와당은 지름 13.3cm로 백제 와당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백제 와당은 회백색이고 부드럽고 유연해서 귀족적인 기품이 있습니다. 고구려 와당과는 달리 가운데 지방이 낮고 평평하며 꽃잎의 경계가 이루는 선이 뚜렷합니다. 연꽃잎의 끝이 솟아오르거나 원형의 돌기가 부착되어 있고 꽃잎의 끝부분이 둥글게 되어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백제의 첫 수도였던 한성시기 와당은 중국에서도 보이지 않는 추상적이고 개성있는 문양을 사용했습니다. 이후 옹진시기와 사비시기에는 연꽃 문양이 주를 이루었지만 무늬 없는 것, 바람개비 문양, 가운데 구멍이 뚫린 석가래 막새가 많이 출토돼서 백제의 와당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만나볼 패널은 고신라입니다. 충주 타평리에서 출토된 신라의 와당은 17.3cm로 고신라의 와당인 순백하고 고졸한 문양을 잘 나타내줍니다.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에 비해서 다소 늦게 와당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의 연꽃와당은 고구려 백제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6세기 후반에 이르러서 이처럼 연꽃잎이 6개고 꽃잎 위에 능선이 있는 고신라 특유의 문양인 연꽃무늬 수막새를 창안했습니다. 연꽃무늬 위에도 다양한 문양을 사용하였고 신라의 미소로 유명한 얼굴무늬 수막새도 사용했습니다. 얼굴무늬 수막새는 최근 와당으로서 최초의 보물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물 2점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유물장을 구성하는 요인에는 크게 3가지가 존재했습니다. 첫째, 흑색, 무채색을 띠고 있는 유물에 집중시킬 수 있는 장치. 둘째, 과거와 현재의 조합의 컨셉을 가지고 있는 명원박물관의 환경을 고려하는 것. 셋째, 통일신라의 와당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유물이 효과적으로 배치될 수 있는 것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세련된 느낌을 주는 유리를 사용하면서도 하단부에는 따뜻한 느낌과 고풍스러운 느낌을 주기 위해 밝은 나무톤을 사용했습니다. 유물 전시장 내부에는 각각의 유물을 비출 수 있는 조명을 설치했습니다. 전시의 대표 전시품인 통일신라 와당 247번과 298번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통일신라 와당 2점은 그 시기 특징을 매우 잘 나타내는 유물입니다. 화려한 문양, 연꽃잎을 이중으로 중첩하거나 꽃잎 안을 장식하는 무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와당 테두리를 둘러싸는 주연부에 점이나 꽃 등 장식 문양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부 전시는 와당의 실용적 요소를 설명하는 공간입니다. 전시실은 대패널 1개, 중패널 1개, 유물장 1개로 구성되었으며 전시되는 유물은 총 5개입니다. 일부를 관람하고 나오시면
동창과 소파가 있는데요. 전시실 외부에 식물을 설치하여 창문을 통해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빗소리를 재생하여 빛과 어둠의 대비가 큰 일부의 분위기를 환기하고 이후 편안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습니다. 휴게 공간을 지나면 마당의 실용성을 설명하는 대패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패널은 마당의 쓰임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기와는 지붕에 씌워 눈과 빗물의 침수를 차단하고 이를 흘러내리게 하여 지붕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실용적인 의도로 제작되었으며 기와의 부재인 마당은 지붕의 기와골과 기와등의 끝을 단단하게 마감하는 건축재입니다. 대패널을 지나면 유물장과 보조 패널이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중패널에서는 기와의 구성에 대해서 시각적 자료와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마당이 기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기 쉽게 하였습니다. 기와는 지붕의 빗물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내구성과 방화라는 기능 면에서 이용되었으며 기본적으로 암기와와 수기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암기화와 수기화는 몇 등분 하는지에 따라 구분되며 암기화는 지붕의 바닥 역할을 하고 수기화는 암기화와 암기화 사이에 생기는 틈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형태로 계속 만들면 기와골과 기와등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어진 기와의 처마 끝을 막기 위하여 막새를 사용하는데 막새는 끝을 막아준다는 뜻으로 암기와의 끝에 달리면 암막새, 수기와 끝에 달리면 수막새가 됩니다. 이러한 중패널은 짙은 회색의 폼보드를 기울어진 철제 스탠드에 부착하여 유물장 근처에 설치하고 보조 패널과 유물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부의 유물들은 마당과 기와가 붙어있는 형태의 유물이기 때문에 천장에 설치하는 방식의 장을 이용하여 유물을 바로 눈앞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구성은 유물이 떠있는 듯한 느낌을 주어 관람자가 지붕을 바라보는 시점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어서 와당의 미술적 요소에 대해 다루고 있는 3부 조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쓰임에 이어 더욱 안쪽으로 들어오면 오른쪽 벽면에 전시되어 있는 유물들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제3전시실은 공간에 대해 설명하는 대패널과 9개의 유물이 배치된 유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시 공간은 유물과 유물이 설치된 보조대 외에 장식적 요소와 설명적 요소를 최대한 배제하여 유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구성하였습니다. 3부의 전시 서문입니다. 마당이 갖는 문화적, 예술적 가치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여 관람자로 하여금 와당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했습니다. 삼국 통일로 인한 영향으로 지붕을 치장하는 건축 양식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와당의 문의 역시 다양한 발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특히 통일신라의 와당은 삼국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독자적인 양식을 발전시켜다가 가장 섬세하고 우수한 예술 수준을 보여주는 조각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3전시실은 이러한 와당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보고 계시는 와당 9점은 3부에서 전시할 와당입니다. 와당의 조형적 아름다움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도록 문양이 가장 온전하고 뚜렷하게 남아있는 것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디스플레이는 격자형의 보조대를 제작해 수집품을 장식하는 장식장 같은 느낌을 내면서도 나무로 제작하여 전통적인 느낌도 함께 자아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투명한 아크릴로 지지대를 만들어 와당을 수직으로 설치하여 관객이 와당의 무늬를 정면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술적인 내용이 지나치게 많아질 경우 와당 자체의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충분히 감상하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설명 대신 QR코드를 배치하였습니다. 관람자는 QR코드를 통해 와당 무늬의 분류, 무늬의 의미 등에 대한 설명을 읽을 수 있습니다. QR코드는 유물이 설치된 유리장 위에 실크 스크린으로 프린트할 계획입니다. 흰 잉크로 프린트하여 유물 감상에 방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QR코드가 훼손될 가능성을 줄여
감상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QR코드 스캔을 통해 접속한 페이지를 가상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시각적 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각 무늬의 특징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하였고, 터치 한두 번으로 원하는 무늬를 선택하여 쉽게 설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3부 조형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직접 경험함으로써 와당의 무늬와 더 친숙해지고 더 오래 기억에 남으며 창의력 발휘를 이끌어냄으로써 잔잔했던 관람의 분위기 전환에도 도움이 되며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공간에는 프로그램 참여 방법을 실크 스크린으로 프린트하여 관객들로 하여금 참여에 용이하게 합니다. 종류로는 와당무늬 도장 찍기와 빈 부분을 상상하여 그림 그리기 등이 있습니다. 먼저 예쁜 와당무늬 도장 찍기는 인체의 무해한 성분으로 만들어 종이뿐만 아니라 손등, 팔, 얼굴과 같은 신체에도 찍을 수 있게 만들 예정입니다. 준비물은 나무 도장, 도장에 사용되는 잉크,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종이 등이 있습니다. 도장은 이 무늬들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상상하여 그리기입니다. 상상력을 발휘하여 다양한 색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준비물은 도안이 그려진 종이들과 색연필, 크레파스, 사인펜, 화이트 등이 있습니다. 도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원박물관 특별전시의 기획을 맡은 학예사 양성주, 우윤지, 윤예나입니다. 이번 전시는 주조된 역사의 흐름, 화폐라는 제목의 기획전시입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의 발표 목차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전시의 기획 의도와 개요를 소개해드린 후 제작한 포스터와 리플렛 소개, 그리고 각 전시관의 세부적인 안내 및 소장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의 전시 주제 관련 연계 프로그램으로 화폐에 얽힌 옛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마신 커피는 3,500원이었습니다. 저녁에 먹은 초밥은 12,000원입니다. 500원, 1,000원, 만원. 우리는 매일 다양한 단위의 화폐들을 사용해 물건을 계산합니다. 그러나 이 화폐가 어떤 경로를 거쳐 만들어졌는지 그 기원과 초기 형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전시는 이렇게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쓰이는 물건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미지의 영역인 화폐의 역사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화폐의 이해를 통해 교환 시스템과 물물 교환 시대의 형태를 배울 수 있으며 화폐가 사회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큰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화폐의 중요성에 착안하여 화폐의 진화와 문화적인 의미를 탐구하고 사람들에게 화폐의 중요성과 역할을 알리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조된 역사의 흐름 화폐 전시는 기획되었습니다. 주조된 역사의 흐름 화폐는 국민대학교 명원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광복 이후 한국은행이 제작한 화폐들을 특별 공개하는 전시입니다. 전시의 포스터와 리플렛을 소개합니다. 이 포스터는 동전을 만들 때 사용되는 구리와 화폐의 원형이었던 금, 은에서 모티브를 따와 구리색과 골드, 실버를 포인트 컬러로 결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흐름이라는 키워드에 맞게 포스터를 연속으로 붙이면 제목에 라인들이 연결되고 대표 타이포그래피도 직선적인 면과 더불어 곡선적인 면모가 드러나도록 레터링하였습니다. 또한 직접적인 화폐의 형태를 담지 않고 화폐의 형식과 그래픽을 따와 현대적인 느낌으로 재해석한 그래픽을 사용하여 앞으로의 화폐 형태가 어떻게 변화할지 관람객들이 능동적으로 상상해 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포스터는 스노우지, 패브릭에 인쇄하여 스노우지는 전시관 제1벽면 개요 부분에, 패브릭은 외부 벽면에 설치할 예정이며 리플렛은 3단 접지로 만들어 전시관 제1벽면 앞에 테이블을 배치하여 전시 방문객들이 자유롭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티켓도 이와 같은 그래픽과 컬러를 사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대학교 명언박물관에서 전시를 진행하며 저희는 중간에 이 공간에서 총 4개의 벽을 사용해 유물을 진열할 예정입니다. 주변 환경에 취약한 종이로 된 지폐 유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온도와 습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온도는 13도에서 20도, 습도는 55에서 60으로 최대한 서늘하게 유지할 것입니다. 만약에 날씨 변화로 조절이 필요할 경우 온도, 습도 조절 제어기를 수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시장의 조명은 전반조도 50에서 100럭스 5000K이며 전시장의 키 컬러가 골드와 실버로 맞추어져 있으므로 조명과 색이 겹치지 않도록 백색의 조명을 사용합니다. 조명에 비치는 금속 유물이 있으므로 반사되는 빛이 시야를 방해하지 않게 전시관을 전체적으로 어두운 분위기를 연출하며 유물에 주목하도록 하였습니다. 한국 화폐의 역사와 관련된 유물들을 광복 전후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전시 활동부터 분단 이후까지 역사적으로 큰 사건들을 중심으로 1관, 2관, 3관을 의도적으로 나누어 놓았으므로 전시실 입장부터 자연스럽게 왼쪽으로 돌며 왼쪽 벽을 순서대로 관람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전체적인 전시 도면을 보여드리면서 개요부터 3관까지 전시 동선과 내부 공간을 도면 이미지로 간단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전시 관련 설명은 이 동선과 도면을 기준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전시실에 들어가면 진행 위치에서 왼쪽에 보이는 가장 첫 번째 벽면에서는 화폐의 기원에 대해 탐구하게 된 이유인 이 전시의 목적과 간략한 개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오른쪽으로 도는 진행 방향으로 왼쪽 벽을 보시면서 전시를 관람하시면 됩니다. 일부 전시는 순 우리말 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으며 두 번째 벽면에서부터 관련 유물들을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광복부터 화폐 개혁 이전까지 원이라는 단위로 불리기 전 환일 때 유통되었던 동전들부터 이후 원으로 바뀌기까지의 유물들을 실제로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2부 전시는 세 번째 벽면에서 화폐의 역사와 발전 과정이라는 제목의 전시를 기획하고 광복 전후로 나뉜 우리나라 근대 화폐의 역사를 광복 기념 주화를 중심으로 하여 반전되는 인포그래픽으로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3부 전시는 북한의 화폐라는 제목으로 마지막 벽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분단 이후 가깝고도 먼 나라, 우리나라에서 거의 구할 수 없는 북한의 동전들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벽면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전시실 중간 부분에는 화폐 모형들이 모빌처럼 매달려 있는 패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폐는 상품 교환 가치의 척도로 교환을 매개하는 일반화된 수단입니다. 인류사에서 화폐의 역사는 곧 경제 발전의 흐름입니다. 화폐는 옛 물물 교환에서 사용되는 물건들보다 휴대성이 좋아 교환의 범위를 넓힐 수 있게 되었고 시장이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는 생산성의 향상으로 이어져 인류의 역사는 현재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의 화폐 역사 또한 이 큰 흐름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1관에서 광복 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사용하는 유일한 화폐 단위 대한민국 원을 소개하고 2관에서 화폐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인포그래픽을 통해 한눈에 보여줍니다. 또한 마지막 3관에서는 유일한 분단 국가로서 같은 땅에서 다른 화폐를 쓰는 나라 북한의 북한원을 선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화폐는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에서도 흘러가고 있는 화폐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 전시를 통해 감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전시의 구성을 1, 2, 3관의 주제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며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벽면의 개요를 지나 마주하게 되는 첫 번째 벽은 제1관입니다. 이 1관에서 저희는 순 우리말 원이라는 테마로 우리나라의 광복 이후 원이라는 화폐 단위가 쓰이기까지 과정에 대해 자세히 말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원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이 사용하는 유일한 화폐 단위입니다. 화폐 코드는 KRW이고 약식 기호로는 이와 같이 나타냅니다. 중국의 위안, 한국의 원, 일본의 엔 등은 전부 기원이 같은 단위로 과거 동아시아에서 사용된 화폐가 주로 동그란 동전인 것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원 이전 사용했던 우리나라의 단위는 1953년부터 통용되었던 환입니다. 환의 음은 원이었으나
화폐로 쓰일 때는 다른 원의 의미와 구별하기 위해 환이라고 읽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1962년 환화폐가 폐지되면서 이 글자는 쓰일 일이 없게 되어 자연히 잊히면서 이 글자의 득음이 처음에는 원이었다는 것도 잊히고 말았습니다. 새 나라가 만들어지고 전쟁을 치르면서 화폐의 과도기였던 이 시절을 지난 현재, 최종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 단위는 원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원은 환으로 읽혔던 이전의 원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이 단어가 한자 원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자 원은 사실 1953년 화폐개혁 이전에 쓰던 화폐 단위이며 현재는 이 한자를 쓰지 않고 순 우리말을 사용합니다. 아마 이 사실에 대해 모르고 계셨던 분들이 훨씬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시실에서는 환부터 원까지 대표 유물들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1실에서는 100환, 50환, 10환, 신천환권, 개천환권, 신500환권, 신100환권, 개백환권, 신10환권, 조선은행권 10전권, 50전권, 10전권, 광복 30주년 100원, 조선은행권 병백원권이라는 화폐 단위가 환으로 정해졌던 1953년부터 1962년 화폐개혁 후 원까지의 유물들을 다룹니다. 벽면에서는 동전 유물들을 유리 속 패널로 제작해 전시할 예정입니다. 유리 속 실제 유물들을 관람객들이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으며 돋보기를 통해 세부적인 모습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전시실에서 주목해야 하는 유물은 환과 원의 차이점을 관찰할 수 있는 신100환권과 조선은행권 100원권입니다. 신100환권 앞면에는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초상화가, 뒷면에는 독립을 상징하는 독립문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화폐는 국내 제조 환표시 은행권으로 무번호권이며 단기로 제조 연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백색지에 제조하고 평판 인쇄하였으며 한국은행 문자가 풀어쓰기 형태로 은서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화폐는 1962년 유통이 정지되었습니다. 이와 비교되는 조선은행권 100원권은 병, 을, 정 세 가지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병의 경우 앞면에는 순호인상, 뒷면에는 벚꽃가지가 그려져 있는 광복호 조선은행권으로 무번호권입니다. 기호 3에서 7이 표시되어 있으며 모조지에 인쇄했습니다. 을도 마찬가지로 앞면에는 순호인상, 뒷면에는 벚꽃가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광복 이후에 발행된 조선은행권 중 하나로 무번호권이며 기호 1에서 2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조선서적인쇄주식회사와 민간인쇄소인 근택인쇄소에서 제조하였고 1948년 유통이 정지되었습니다. 평판인쇄로 제작되었습니다. 정의 경우 앞면은 순호인상, 뒷면은 무궁화가 그려져 있으며 위조 방지를 위해 활판 인쇄한 화폐입니다. 1950년 화폐 교환 시 유통이 정지되었으며 기호는 1A부터 9A까지 쓰여 있습니다. 1권 전시가 끝난 시점에서 벽면을 따라 걸으면 한반도 화폐의 일생이라는 테마로 한눈에 연표가 보이도록 정리한 인포그래픽의 2관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인류는 거래를 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원시시대에는 상품의 거래가 불가능했겠지만 상품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는 상품의 가치를 표시하기 위해 화폐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가치를 기록하고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식의 문자만큼이나 다양한 화폐가 제작되었으며 이에 따라 화폐를 표기하는 여러 가지 상징도 생겨난 것입니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던 우리의 조상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화폐는 어떠한 모양과 방식으로 발전하여 왔을까요? 우리나라 화폐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몇 차에 걸친 화폐개혁입니다. 이관 전시실의 인포그래픽을 통해 옛 화폐개혁의 역사부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화폐까지 그 흐름을 벽면을 그대로 걸어가며 살펴보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이 전시실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유물은 바로 벽면 곳곳에 붙어있는 현대 주화 세트입니다. 주화는 금속을 녹여 주조해서 만든 화폐를 말하는데요. 주로 금속으로 된 기념 화폐를 말합니다. 본래는 금, 은, 구리 등 가치가 있는 금속으로 만들었기에 재질에 따라 금화, 은화, 동화 등으로 나뉘었으며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는 철로 만든 철전도 있었다고 합니다. 전시된 주화는 현대의 주조 유통되었던 동전의 모양을 본따 만들어진 것으로 인포그래픽을 찬찬히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현대 이후 등장하여 최근에는 잘 볼 수 없는 옛 동전의 모습을 실제로 관찰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전시실에서는
우리나라 화폐의 역사를 간략하게나마 알아보고 앞으로 미래의 화폐는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호기심을 가지는 경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관에서 걷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이는 성관에서는 같은 땅에서 다른 화폐를 쓰는 가깝고도 먼 나라 북한의 북한원에 대해 살펴봅니다. 3관 역시 1관과 마찬가지로 벽면을 따라가며 유물을 관람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기획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화폐 단위는 대한민국 원과 똑같이 읽히는 원입니다. 그러나 남한의 원과는 별개의 화폐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원은 외부에서 거래되지 않고 북한 내에서만 유통됩니다. 북한 원의 환율은 국제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북한 외부에서 거래할 때는 대개 미화 등의 외화로 계산됩니다. 북한 원은 현재 다양한 단위로 발행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매우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높은 단위의 지폐들은 매우 드물게 사용되며 대부분의 거래는 100원, 50원 또는 10원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이 전시관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 유물은 바로 북한 5,000원권입니다. 북한 원은 5번의 화폐 개혁을 거쳤기 때문에 모두 더해 5개의 시리즈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개혁을 했어도 ISO 4217 코드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북한 화폐 개혁에 특이한 점이 있다면 대부분의 나라에서 화폐 개혁을 하거나 디자인을 바꾸면 짧아도 2년에서 3년 정도의 교환을 위해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반해 북한의 화폐 정리 사업은 딱 일주일의 여유만 있어 매우 촉박하게 옛 화폐를 교환해야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 북한 5,000원권의 앞면에는 김일성이, 뒷면에 만경대도 완집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유물은 5번의 북한 화폐 개혁 중 마지막 5번째 시리즈로 이전 시리즈와는 달리 권종별 지폐 크기가 모두 동일하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이렇게 3관에서는 북한의 원을 실제로 감상해보며 만약 통일이 된다면 미래의 한반도의 화폐는 어떤 모양이 될지 상상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벽면이 아우르는 전시실 중간 부분에는 1, 2, 3관에서의 중심 유물 화폐 모형들이 모빌처럼 매달려 있는 특별한 모습의 패널을 기획했습니다. 이 화폐들은 전시실 안의 모든 유물들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준비한 것으로 눈으로만 관찰해야 하는 한계가 있는 실제 유물들과는 달리 직접 만지고 살펴보면서 전시실에서 소개했던 화폐의 역사를 더욱 생생히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한 소장품 이외에도 다양한 기념 주화와 옛날 화폐를 관람객의 이동 동선에 따라 전시하고 있습니다. 3관 옆부분에 설치된 전시장 안에서 선보여지는 관련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화폐와 관련된 선조들의 옛 이야기를 기획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전시가 주로 다루었던 근대 이전 시기인 고려, 조선시대 사람들과 얽혀있는 화폐 관련 옛날 이야기들을 풀어냅니다. 이 프로그램은 3관을 모두 관람하신 뒤 출구로 나가는 벽면을 걸으며 보실 수 있습니다. 화수분, 옛 화폐 모양 번천사, 화폐와 관련된 선조들의 지혜라는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관련 역사서나 이야기들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또한 각각의 주제들에 관한 전통문화 기반 상품인 책갈피 굿즈를 제작한 뒤 이를 전시실 출구로 나가는 부분에 배치하여 관람객들에게 배포 예정입니다. 이번 기획전시 주조된 역사 화폐를 보면서 알게 된 화폐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이 관람객 여러분들의 지식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환경적으로도 만족스러운 전시 관람이 되셨기를 바라며 전시 기획 발표를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